세계적 완성차 기업인 르노그룹이 국내 메인 차량 시험 센터를 대구에 설치하기로 하고 대구시와 투자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결정이 지역 부동산 시장에도 악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지자체마다 출산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역마다 기준과 혜택이 달라 혼란이 생기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이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대책을 내놓았지만 효과가 미지수입니다. 결국 성숙한 시민식밖에 대책은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세계적 완성차 기업인 르노그룹이 차량 시험센터를 대구에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처음입니다. 미래형 자동차 선도도시 구축을 계획하고 있는 대구시가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됐습니다. 권윤수 기자입니다. 국내에선 아직 출시되지 않은 르노그룹의 전기자동차 조에입니다. 최고 속도 시속 135km, 유럽 기준으로 한 번 충전에 400km를 가는데 성능을 시험해보기 위해 대구 달성군에 있는 지능형 자동차 부품 주행 시험장을 찾았습니다. 필요에 따라 한 번씩 대구 주행 시험장을 이용하던 르노그룹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 최초의 차량 시험센터를 이곳에 설치하기로 하고 대구시와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르노 삼성자동차 중앙연구소가 담당하고 있는 아시아 퍼시픽 전체 얼라이언스 프로젝트까지 이곳에서 개발 내구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르노그룹은 이곳에 먼지 터널과 전기차 충전 시설 등 테스트에 필요한 시설 투자를 통해 세계 곳곳에 흩어져 진행했던 주행 시험을 대구로 모을 계획입니다. 르노그룹은 이곳에 유럽형 시험로까지 설치해서 앞으로 유럽으로 수출하는 차는 모두 대구에서 주행 시험을 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는 자율주행차 개발 사업의 테스트베드로 대구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르노그룹과 협의를 이어가는 등 자동차 기업들의 지역 투자를 계속 이끌어낼 방침입니다. 전기차 그리고 자율형차와 같은 자동차 부품과 관련된 협업 체계와 비즈니스 모델을 확산시켜 나가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완성차 생산 도시의 꿈을 같이 이루어 나가는. 대구시는 이번 투자 유치로 대구 주행시험장 운영 활성화는 물론 미래형 자동차 선도도시 구축에도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대부분 지자체마다 다자녀 가정의 출산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를 해서 사는 지역이 바뀌면 지원이 뚝 끊긴다고 하는데요. 지원 방식이 제각각인 출산 장려금 문제, 김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동구에 살던 주부 김지영 씨는 최근 남편의 직장이 있는 영천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생후 6개월 된 셋째 앞으로 매달 20만 원의 출산 장려금이 나와 많은 도움을 받았지만 영천에 전입 신고를 하면서 지원이 끊긴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영천시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 중 한 명이 영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지원을 해주는 건 분명히 인구 늘리기라고 알고 있고 그래서 전입을 권유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전입을 해서 저희는 혜택을 못 받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그게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천시와는 달리 대구시와 안동, 영주 등 경북 지역 6개 시군에서는 전입자에 대해서도 출산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제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3년간 출산 장려금 민원을 분석한 결과 거주 지역이나 거주 기간에 따른 차별이 40.9%로 가장 많았고 지역별로는 경북이 전국에서 4번째로 많았습니다. 항의 전화가 막 와요. 그래서 애를 낳으라고 하는 정책인데 왜 그렇게 하냐고 건의도 많이 오기는 하는데 자기 지역에 있는 산모들이나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라 가지고. 출산율 저하가 국가적인 문제이면서도 장려금은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미루고 정부는 나몰라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치단체들 간의 경쟁을 유도하는 게 너무 지나치게 가는 그런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 기본적으로 어떤 가이드라인을 갖고 표준화되어서 제공되는 게 있어야 될 것이고. 세계 꼴찌 수준의 우리나라 출산율. 단순히 아이를 낳으라고 강조하기에 앞서 부담스러운 양육 환경을 개선하는 정책이 더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영남 지역 식수원인 안동댐 상류 퇴적물에서 기준치를 크게 웃도는 중금속이 다량 검출됐고 중금속에 오염된 물고기도 확인됐습니다. 정부가 오염원 등에 대해 조사를 했지만 후속 조치가 늦어지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건엽 기자입니다. 안동댐 상류 석포재련소의 10km쯤 못 미친 곳에서 작년 6월 물고기가 집단 폐사했습니다. 환경부 조사 결과 물고기 체내에서 기준치를 크게 웃도는 중금속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안동댐 상류 퇴적물과 안동댐 바닥 퇴적물 조사에서도 카드뮴과 구리, 납 같은 중금속이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물고기도 못 살고 새들도 못 삽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사람들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낙동강 유역 7개 시군의회 의원들이 안동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석포재련소를 주오염원으로 지목하고 즉각 폐쇄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정부는 영풍 석포재련소의 운영을 즉각 중단하고 재련소 주변 지역의 환경오염 실태 및 노동자 주민의 건강 피해를 조사를 즉각 실시하라. 의원들은 또 정부 차원의 조사가 실시됐지만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즉각 공개와 대책 추진을 요구했습니다. 지금 바로 대책을 수립하고 바로 우리 주민들이 또 해야 할 역할들을 공개해 줘야 됩니다. 더 미룰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환경당국이 원인 진단과 후속 대책에 미적되는 사이 식수원에 대한 불안과 불신만 커져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과 대선 후보에게 제시할 중장기 발전 프로젝트를 확정했습니다. 대구시는 총 사업비 28조 원 규모의 12개 사업을 선정했는데 경부선 철도 대구도심 통과 구간 지하화와 대구광주 철도 건설 등입니다. 경상북도는 37조 8천억 원 규모의 30개 사업을 확정했는데 ICT 융복합 4차 산업 특구 조성, 통합신공항 이전과 연결 교통망 구축 등입니다. 화재 현장에 1초라도 빨리 도착하기 위해 강제 견인도 실시하고 캠페인도 벌이고 있습니다만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결국 골든타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식입니다. 양관희 기자입니다. 119 구급차가 꽉 막힌 터널 안을 지나가자 모든 차들이 옆으로 길을 터줍니다. 이른바 모세의 기적이 벌어진 겁니다. 대로에 진입한 소방차를 위해 차들이 속도를 늦추며 양보해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소방 골든타임인 5분을 지키기 위한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이 대구에서도 진행됐습니다. 이번 훈련은 시민들이 직접 소방차에 올라타 소중한 경험을 했습니다. 길을 터주는 차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시민의식이 예전보다는 많이 올라갔다고 생각은 하는데 소방차나 119 구급차가 지나갈 때는 반드시 길을 터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대구의 소방 골든타임 도달률은 80%를 넘어서는 등 꾸준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갈 길은 멀어 보입니다. 불이 난 상황을 가정해 출동하는 소방차에 취재진이 함께 탑승했습니다. 소방차는 산과 처각막에 걸리고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된 차들에 막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합니다. 실제 소방차 출동을 가로막았다가 과태료를 받은 불법 주차 차량이 지난 한 해에만 400대에 이릅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소방 차량 출동 방해 차량을 강제 견인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대구에선 관련 실적이 한 건도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소방서는 자체 견인차가 없어 지자체의 손을 빌려야 하고 시민들의 거부감도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5분이 경과함으로부터 급격히 연소 확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차가 5분 이내에 도착하는 것이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방 골든타임이 지켜지기 위해선 화재 피해의 당사자가 내가 될 수 있다는 시민의식이 절실합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논란을 거듭해온 상주군이 의성 청송 국회의원 재선거에 자유한국당 공천자로 김재원 전 정무수석이 확정됐습니다. 이미 공천자를 확정한 더불어민주당, 바른정당과 함께 본격적인 경쟁을 벌이게 됐습니다. 정동원 기자입니다. 김재원 전 정무수석이 박영문 전 KBS 미디어사장과의 경선에서 승리했습니다. 유권자 70%와 당원 30% 비율의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방식이었습니다.
김 전 수석은 공천 신청자 6명 중에서는 여론조사 1위를 달렸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양자 대결로 결정되자 상주와 의성 간 지역 대결 구도가 형성돼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관측이 있었지만 끝내 승세를 굳혔습니다. 박영문 전 KBS 미디어 사장은 지난 총선에서 상주 지역 후보 단일화를 명목으로 경선을 포기한 뒤 1년 만에 재도전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반면 김 전 수석은 1년 전 총선에서 김종태 전 의원에게 경선에서 패한 뒤 이번에 경선 문턱을 넘어 자유한국당 공천을 거머쥐었습니다. 자유한국당 공천자가 김재원 후보로 확정됨으로써 더불어민주당 김영태 후보와 바른정당 김진욱 후보의 3당 경쟁 구도가 형성됐습니다. 여기에 무소속 출마도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경선 과정에서 먼저 탈락했던 성윤환 전 의원과 박완철 예비후보는 대통령 탄핵에 책임이 있는 친박 김재원 전 수석이 후보로 결정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무소속 출마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 대구 경북 연구원에 대한 올해 경상북도 출연금 39억 원 가운데 삭감됐던 29억 원이 도의회 추경예산 상임위 심사에서 되살아났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대구 경북 연구원 경북센터가 확대 개편되고 지진과 공항 이전에 대한 팀이 꾸려지는 등 경상북도의 자구책이 실효가 있다고 보고 추경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대구 경북 연구원 경북센터는 지난해 하반기 도청 안에 설립돼 어제 개소식을 했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결정이 지역 부동산 시장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내 집 마련 준비하시는 분들 신중하게 결정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보도에 이상원 기자입니다. 대구의 한 금융기관의 최근 넉 달간 가계자금 대출 금리 변동을 보면 주택담보대출은 평균 0.48%포인트, 마이너스 통장 신용대출은 0.3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지속적 인상이 예고된 미국 기준금리에 따라 국내 시중금리도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가계 경제는 큰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정부에서 한 기준금리는 안 오르더라도 지금 시장에서는 금리가 올라야 되는 수요가 계속 있으니까 금리는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오르는 형태가 되는 거죠. 금융기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올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대구는 대출 부실 우려와 함께 부동산 시장에도 악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부터 아파트 공급 물량이 수요를 초과하게 돼 매매 시장은 물론 분양 시장까지 침체에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는 지금 주택 가격이 조금씩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이 떨어지고 있는 그 주택 가격이 더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대량으로 미분양이 쏟아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예측이 되고요.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높아질 경우에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 가능성이 커지고 주택 구매 심리가 위축되면 주택가격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금리 인상이 계속 이어질 전망이어서 장기적 관점에서 가계 소득과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고려해 주택을 구입할 것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대법원 3부 김재형 대법관은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심학봉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 3개월에 벌금 1억 570만 원, 추징금 1억 57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심 전 의원은 국회의원 신분이던 2013년 한 전자부품 제조업체가 정부 지원 사업에 선정될 수 있게 돕는 대가로 1억 570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시민단체들이 금복주 2차 불매운동에 들어갔습니다.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금복주 임직원이 협력업체로부터 수억 원을 상납받아 기소됐는데도 금복주는 책임을 인정하거나 바로 잡기보다는 개인 비리로 사건을 은폐, 축소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또 금복주의 성차별, 상납 관행이 용납돼서는 안 된다면서 금복주가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기업 문화를 혁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고령자와 어린이, 장애인과 임산부 등 교통 약자들이 살기에 가장 열악한 도시로 조사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6년 교통약자 이동 편의 실태 조사에 따르면 대구시의 교통복지 수준은 7대 특별광역시 중 꼴찌, 경상북도 역시 세종시를 포함한 10대 시도 가운데 순위가 가장 낮았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교통수단 기준 적합 설치율과 보행자 사고율, 접근로 보행 환경 등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대구시는 유엔이 정한 세계 물의 날을 맞아 오늘 엑스코에서 세계 물의 날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오늘 기념식은 환경단체 회원과 학생 등 5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하수의 재발견 그리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주제로 열렸고 물 관리 유공자들에게 상도 전달됐습니다. 한편 대구시는 이번 달을 세계 물의 날 홍보의 달로 정해 시민들에게 물의 소중함을 알리고 하천과 약수터에서 정화 활동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하락세를 거듭하던 구미 지역 기업 경기가 2년 만에 많이 좋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구미 상공회의소가 지난달 구미 지역 89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기업 경기 전망을 조사한 결과 2분기 기업 경기 실사지수 BSI 전망치는 108로 지난 2015년 2분기 이후 8분기 만에 기준치인 100을 웃돌았습니다. 업종별 BSI는 전기, 전자 119, 기계, 금속, 자동차 부품 111 등으로 주력 업종에서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